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11강입니다. 치유음식과 치유운동, 치유농업. 그래서 치유산업시장에 대해서 이제 창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치유산업이 필요한 이유, 치유산업이 뭔지 소개하고 이제 필요한 이유 이제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현재 한국 농가의 문제는 대부분 소농이죠. 뭐 한 6, 70%가 이제 소농이라고 그러고 더 나아가서 영세농이죠. 이제 적은 생산량 그리고 높은 생산 비용, 뭐 생산 비용이 낮다는 분들 뭐 초저 비용이라 해도만은 생산 비용은 뭐 세계적으로 제일 높다는 거 제가 이제 계속 이어오면서 이유를 좀 설명했고 앞으로도 소개할 겁니다만은 시장 포화, 그 다음에 낮은 이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농가고요. 뜬금없이 이제 뭐 대장암 발병 순위를 소개하는데요. 지금 우리 이 대장암이라는 게 서구병이었지 않습니까? 뭐 미국병이다, 뭐 그런 그 얘기를 했던 병이 지금 발병률을 보시면요, 우리나라가 독보적 1위입니다. 지금 이 정도로 지금 우리가 그 질병에 대한 정말 뭐랄까요, 노출 위험도가 굉장히 높죠. 질병 발생률은 뭐 너무나 그 높은 상황이고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거 모두 다 이제 관심사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에 대한 생각들이 많아졌는데요. 의학이 엄청나게 발전했다는 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질병 치료, 암 치료 같은 경우는 세계 뭐 1위라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질병은 계속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 의학이 발전해도 질병 예방과 질병 원인 치유는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앞서도 소개했습니다만은, 자, 농업 발전도 굉장히 세계 5위를 할 정도, 다수학 생산은 뭐 세계 5위권에 들 정도로 정말 생산량은 높죠. 근데 농가 경쟁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떨어지고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대한농업을 찾으려고 굉장히 하고 있죠. 그래서 대규모 정책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강선은 정책하다가 이제 또 다시 바뀐 게 이제 인공농, 계절 없이 생산하는 농업이 대안이다 해서 최근에 뭐 몇 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농업이 뭘까? 정부에서 하고 있는 계절 없는 인공팜 같은 데 다수학 농업이 계속 맞는가? 질문을 던져보는데, 저는 새로운 대안으로 치유농업을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치유농업인데 어떠냐? 질병치유 같은 정말 고퀄리티에 맞춘, 제가 이제 치유농업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화학농을 하더라도 4그룹, 유기농을 하더라도 4그룹, 자연농을 하더라도 4그룹, 5그룹 하자는, 질병치유와 질병 원인의 치유에 타겟으로 하자. 소비시장 이쪽에가 지금 비어있다. 그거를 이제 저는 이제 치유 산업이라고 그런 보고 있거든요. 이런 농업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왜 치유 산업이라 치유 농업에 그치지 않고 치유 산업이냐 그러면요, 연계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시장이 더 커져야 됩니다. 여기 위해서 이제 치유 산업이라 얘기하는데요. 지금 뭐 수백만의 환우들의 질병 환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질병 치료에 필요한 그 보조 음식입니다. 치유 음식이죠. 치유 농산물이고요. 그리고 질병 원인, 이런 질병 예방 같은 거. 그 다음에 현대인이 또 하나 요건은 뭐 건강 수명이죠. 젊은 생체 나이를 유지하려고 하는, 질병 없이 사는 거. 이게 굉장히 큰 이제 요구 사항이고, 그걸 이제 찾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시간과 그 다음에 이제 운동과 여기 할애하고 있거든요. 근데 뚜렷한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치유 농업이고 치유 산업이 아닐까.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주목하고 있고 이걸 계속 확장해야 된다. 그래서 치유 산업이라는 이제 이름을 이제 새로 이제 찾았고, 이제 우리가 기존의 건강 농업이라든가 치유 농업, 건강 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 농업하면 이제 친환경 유기농이 있고요. 지난 30년 동안 해왔는데 어쨌든 수익률이 보면 이제 주변 농가들 보면 30%대, 조금 한 사람 40%. 건강 산업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대체하자는 거죠. 뭐 대체하자는 말은 어불성 좀 맞지 않고요. 새로운 치유 산업 만들자. 건강 시장은 뭐 그대로 두고요. 거기다 뭐 우리가 뭐 바꾸자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위에 더 수익률이 60에서 70%, 90%의 그런 치유 산업을 만들자. 이제 농업도 다르죠. 자, 그러면 소비자는 누구냐? 수병, 질병, 한우고, 자, 타겟은 분명히 있죠.
어느 쪽에 이제 소비자는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이런 휴양객, 바이러스 난민, 환경 난민, 그다음에 치유 산업에 앞으로 이제 치유 음식 식당 같은 것들이 이제 생길 거 아닙니까? 거기 소비자들. 그다음에 또 하나 주목할 거 앞에서 처음으로 소개합니다만은 명품 소비자입니다. 이쪽에 우리가 농업이 이제 뚫어야 된다. 지금 뭐 가방이라든가 모든 상품 보면요, 명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1억짜리 가방 있고요. 그런데 농산물에 가면요, 백화점의 지하층에 식품 매장에 가면 농산물은 없어요. 수산물은 그래도 멸치 있죠. 이제 멸치 같은 거 이제 100만 원짜리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 농산물은 없어요. 간혹 보면 이제 뭐 배라든가 그걸 특정으로 해가지고 좀 몇 상자 이제 그 진열되는 게 있는데요. 그 지속이 안 되는 거죠. 뭐 그래서 한 이런 명품의 그런 농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게 이제 또 하나의 제가 얘기하자 할 내용인데. 자, 우리나라 이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소농이고 영세농이지 않습니까? 경쟁이 찾는 방법이 뭐냐? 제가 생각하는 그런 치유농업이라는 건 뭐 계속 얘기했고요. 지금 이 시간에서는 치유산업이다. 앞서 제가 그런 얘기했을 겁니다. 지금 초저가 시장 딸기라든가 뭐 토마토 예를 들었습니다만 달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음식 식당들이 초저가에 가는 뭐 흔하게 있죠. 어디나 뭐 200원짜리 달걀을 제가 소개했지 않습니까? 그건 포화예요. 뭐 자영업들의 식당들은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런 농산물도 그렇고 시장 포화고요. 달걀 뭐 요새 어 AI 때문에 이제 구제역 때문에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달걀이 이제 품귀 현상 일어나가지고 뭐 7천 원대 해가지고 굉장히 비싸지긴 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뭐 100원대에서 200원대 아니겠습니까? 중저가 달걀이 이제 1,000원이라 그랬죠? 500원 달걀은 이제 초저가에서 중저가 중간 정도다. 지금 이 시장만 해도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1,000원 계란 해봐야 제가 지난 10년 동안 농가들을 가르치면서 정말 1,000원짜리 달걀이 나와서 요새 보면 뭐 몇억 번다는 농가도 생겼죠? 근데 실제로 전체 보면 1%도 안 됩니다. 0.1% 정도 될까요? 그럼 고가는 어떨까요? 아예 없습니다. 뭐 있다는 분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눈높이가 다르니까요. 어떤 분은 초저가는 뭐 아니다, 중저가다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만은 아예 제가 얘기하는 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0%다. 고가나 럭셔리는 중저가는 0.1%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이변 달걀이 아까 초저가 시장이라 얘기했죠. 1,000원 달걀이 뭐냐 중저가고 500원짜리가 뭐냐면 중저가에서 초저가 중간 사이다. 그럼 5,000원 달걀이 고가고 10,000원 달걀이 럭셔리의 그런 가치가 있다. 그래 우리가 10,000원짜리 달걀, 5,000원짜리 달걀은 정말 1,000원짜리 달걀은 지금까지 교육을 했습니다만은 5,000원 달걀은 10,000원짜리 달걀이란 꿈도 못 얘기도 못 꺼낼 정도입니다. 1,000원짜리도 얘기하니까 뭐 제가 10년 전에 얘기하니까 소비자가 없습니다. 누가 사 먹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농장하면서 1,400원 팔았지 않습니까? 그때도 뭐 욕을 막 하더라고요. 안 팔리고 뭐 도둑놈이다 그랬는데. 근데 없어서 못 팔았거든요. 그나마 이제 그걸로 해서 1,000원짜리 해야 되고 100만 원대 이제 해야 됩니다. 근데 몇몇 농가는 따르니까 그나마 이제 지금 뭐 몇억 버는 농가들 생겼습니다만은 지금 5,000원 달걀이라든가 10,000원 달걀도 나와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정말 그걸 배우려 하신 분이 계셨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없었어요. 정말 기술은 준비됐는데 안타깝죠. 앞으로 나와야 된다. 앞으로 청년농이라든가 소농들이 가야 할 길이 아니냐. 이 시간에 그걸 또 제가 계속 몇 번에 얘기했습니다만 더 하고 싶은 내용이죠. 치유 산업이 바로 이런 상품 5,000원짜리 달걀, 10,000원짜리 달걀 같은 지금 우리가 뭐 95%란 말이 뭐 제가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숫자고요. 이거는 정확한 숫자는 아니죠. 그냥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95%, 1% 얘기한 거고요. 지금의 초저가 시장을 95%하고 얘기한 거를 50% 다운 시켜야 된다. 낮추는 게 지금도 우리나라 농업이 지금 수익률이 너무 낮지 않습니까? 시장 포하고요. 그래서 중저가 시장을 한 20% 높였으면 좋겠고요. 고가 시장 한 20% 나와지 않나. 그 다음 럭셔리 시장도 한 10% 나와야지 않나. 이게 이렇게 분산돼야 농업이 균형이 잡히고요. 그리고 청년농이라는 소농들이 정말 좀 의욕이 생기고 좀 이쪽으로 대규모는 초저가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 유기농 뭐 건강농업이 중저가로 가시면 되겠고요. 더 높여서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고가 럭셔리 시장을 지향하는 농업도 나왔습니다. 이것이 제가 얘기하는 치유산업 시장의 상품이고 그게 그 농업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농업이 돼야 농산물이 나와야 이제 치유 시장도 되고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치유 산업 시장에 확장이 돼야 농업이 이렇게 사는 거고요. 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질병 치유라든가 이런 수백만의 럭셔리 소비자, 명품 소비자죠. 그래서 치유 가치와 이제 럭셔리 명품의 상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려면 뭐냐 환경적으로 윤리적 생산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지금의 이 그룹, 뭐 자연농이도 이 그룹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농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유기농 되는 게 아니라 유기농도 뭐 2그룹에서 4그룹 있다 그랬죠. 1그룹에서 이제 1그룹은 뭐 인공농이라지만은 그래서 4그룹 화학농을 한다 그러면 4그룹의 화학농, 친환경 한다면 4그룹의 친환경, 4그룹의 유기농. 그다음 자연농 한다 그러면 4그룹에서 5그룹에 자연농 했으면 좋겠다. 그게 제가 이제 그렇다면 뭡니까? 이제 유해독이 없으면서 우리가 질산염이라든가 항생제라든가 농약이라든지 그다음에 오메가6 포화지방에 위험한 염증 일으키는 이런 문제들 축산물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유해독이 없으면서 영양을 자연의 흙의 영양을 담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농업이 돼야 된다. 이게 바로 치유 상품이고 명품 상품이다. 저희 기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이 이런 농업으로 가야지 않나 하는 게 이제 저 의견인데요. 지금 보시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복숭아 얘기인데 여자 성인 1인이 50년제로 비타민A에 2개를 섭취만 하루 영양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53개를 먹어야 된다 할 정도로 이제 영양이 감소해 버린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반박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과학적 근거거든요. 시금치 이거는 이제 일본의 정부에서 발표거든요. 시금치의 철분이 50년의 영양에 비해서 85% 감소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배추 비타민 B2요. 대표적인 거죠. 90% 감소했다. 이것도 일본 정부의 발표입니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농업은 거의 비슷해요. 그죠? 자,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가 이제 100년 전에 사과 한 개 영양을 먹으려면 뭐냐? 몇 개? 40개. 이게 미국 농업의 발표인데요. 우리나라도 거의 이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연구된 게 발표된 게 뭐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이 정도 감소했다는 건 아마 3, 40년 농사 지으신 분들은 흙이 변화, 영양이 변화했다는 건 아마 느끼고 알고 있거든요. 30년 유기농 하신 분이 하는 말씀이 그래요. 흙이 안 살아난다. 그러니까 지금도 유기농 하면 흙이 살아난다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30년, 20년 하신 분이 웃긴 소리 하지 마시라고 그런 얘기할 정도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작년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명예일한 유기농 하신 분들 찾아오셔서 대체 왜 객토를 해야 되는지 흙이 계속 나빠지는데 이거에 대안을 찾기 위해서 저 글을 정말 많이 다 읽었다 하더라고요. 카페와 블로그의 글들을. 그래서 이제 어렵게 찾아오셔가지고 뭐 대안을 제시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자 이제 어쨌든 영양이 감소했다는 건 뭐 여러분도 아시는 거고요. 그렇다면 뭐냐 치유농업과 치유음식에 치유산업에 가려고 하는 달걀 이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런 10년 그 다음에 이제 치유적인 농업을 30년 추구하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 유해독 없는 영양을 담아낸 달걀 생산하는데요. 조건이 가축 시설이죠. 햇빛과 바람과 이제 최대한으로 자연에 근접한 미세먼지 균형이 이루어지는 자 닭의 눈높이의 시설. 그 다음에 이제 사료겠죠. 사료가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동물복지나 뭐에 보면 이제 사육 규모, 시설, 뭐 사육 면적당 뭐 몇 마리 그거에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사료거든요. 그죠? 지금 외국 사람 먹여서 지금 99%가 뭐냐 1년에 1000만 톤 이상이 수입되거든요. 거기다 500만 톤 정도의 식용으로 구매해서 가공한 다음 부산물까지 다 이제 쓰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뭐냐 우리나라의 자급 국내산 사료 만들고 가축 키우는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1%도 안 되거든요. 소가 그나마 조금 비율이 높고 염소 같은 경우 뭐 최근에 뭐 염소나 소도 거의 뭐 사료죠. 그 다음 뭐냐 연중 풀을 먹여야 됩니다. 이게 안 돼요. 제가 1,000원짜리 달걀의 기준이 뭐냐 2배, 3배 왜 받냐?
바로 이거였거든요. 국내산 사료와 두 번째는 뭐냐? 풀을 먹여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1대1의 염증이 일지 않는 정말 질병, 위해독이 없는 계란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연중 풀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지역이 있나? 그거는요. 대단한 가치와 철학과 없으면 안 됩니다. 풀 한 번 먹여서 여름에 몇 번 먹이가 사진 딱 찍고 나 풀 먹입니다. 상추 재배된 상추에다가 뭐 채소 시장에 갖다 조금 몇 개 던져주고는 뭐 풀 먹인다. 그게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육 규모가야 1,000마리 이하입니다. 실질적으로 1,000마리 키운다 그러면 이제 뭐냐 씨암탉이죠. 키우다가 계란이 덜 나는 뭐 나야 된다. 그 다음에 병아리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계란 낳는다 하면요. 1,000마리하면 실질적으로는 뭐냐 500마리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500마리에서 70% 산란율이 얼마입니까? 300개, 200개예요. 그 정도밖에 키우기 힘듭니다. 그럼 2,000마리 그렇게 3,000마리 키우면 어떠냐? 풀 급여, 사료 그렇게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특히 풀은 안 돼요. 그러면 1,000마리 키우는 시설은 뭐냐? 2,000마리 시설 돼야 됩니다. 왜? 병아리 그리고 그거 사육 면적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노동력 갖춰야 돼요. 노동력이었으면 절대 안 돼요. 그건 대개 보면요. 노동력을 못 해요. 감당이요. 하루에 일정한 시간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노동 강도라는 게 있거든요. 노동 시간이라는 게 그걸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농가들이 도전하고 정말 가서 보면요. 처음엔 잘하다가 나중에 점점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정말 농가 방문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정말 최근에 몇 년 동안 아예 안 가는데요. 정말 안타까울 정도예요. 이게 그만큼 어렵다. 그럼 5천 원 달기가 10,000원짜리 달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도전할 가치는 있고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안 맞는지 얘기일지 모르지만은 또 이걸 또 지향한 분이 계실 거라는 거죠. 난 그분들 위해서 지금 이제 이런 교육을 진행하는 거지. 뭐 대다수의 뭐 100원짜리 아니면 500원짜리 1,000원짜리가 지금까지 1,000원짜리 했습니다. 앞으로 5,000원 10,000원의 그런 기준점이죠. 이런 럭셔리 시장에 갈 이런 그 내용으로 전달하려는 거고 그걸 공개하려고 그러고 그런 분이 있으면 정말 도움을 드리고 싶은 그래서 이제 이번 유튜브의 학교에 개설한 목적이요. 앞으로요 청년들이나 청년농들이 농업이 이쪽 부분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가지를 못해요. 가려고 하신 분은 있죠. 그런데 기술이 안 따라요. 기술이 따라야 상품이 나오고 상품이 돼야 소비자가 돈을 치르는 거죠. 뭐 스토리텔링이라 이거 해놓고는 뭐 디자인하고 가격으로 안 되는 겁니다. 뭐 시설만 해서 될까요?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취업 가려 그러면 그만큼 가치 있고 기술력으로 따라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게 기술입니다. 되게 기술 없이 막 철학 가지고 뭐 생태적이다 뭐다. 그건 그 다음에 그냥 그거는 기본적이다 철학은. 저는 이제 뭐 철학을 얘기 않고 그냥 기술 얘기하니까 뭐 철학이 있어야지 무슨 철학은 그냥 기본이에요. 30년 했다는 건 철학이 있으니까 했죠. 그렇지 않을까요? 기술인수가 지금까지 오는 거고 누구한테 이런 알려드리는 거고 1,000원짜리 계란 생산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치유적인 농산물이 생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치유 산업 시장이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 심한 직업입니다. 치유 전문가예요. 치유 운동가. 제가 운동을 합니다만 건강 운동에 대해서는 지식이 넘쳐요. 건강 운동 뭐 들으면 많지는데요. 치유 운동이란 지식은 하나도 없어요. 자연 치유에 약간의 그런 치유 운동 개념이 있으면 그건 정적인 운동입니다. 저도 이제 지금까지 그걸 오래 해왔는데 안 맞아요. 제 스승님들이 그런 치유 운동을 하고 있었고 저를 배웠는데 저도 배워서 했는데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치유 운동의 개념이 이 시대에 맞아야 되는데 안 맞아요. 그래 치유 음식가도 이제 음식가들 많지 않습니까? 건강 음식가 많고 치유 음식인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럼 음식에 대해서 당신이 뭘 알아서 여기까지 얘기하느냐? 저도요. 한식, 일식 전부 다 가져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경험 많고요. 뭐 자격증 있죠. 자, 직업이요. 이런 치유 판매업, 가공업, 운동센터, 치유식당 이런 쪽이 나와야 된다 생각해요. 뭐 치유농업도 있습니다만은 2그룹의 치유 뭐 화학농 2그룹이죠. 뭐 친환경에도 6그룹이고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몇 그룹이죠? 4그룹. 그걸 얘기합니다. 이런
지역과 도시에 일자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보면 이제 건강센터라든 건강운동 정말 포화 상태예요. 근데 치유나 이거 관련되는 없다라는 거죠. 이쪽에 나왔으면 좋겠다. 이쪽으로 가야 되고요. 그래서 치유 농업에 도전할 것이 바로 치유 산업이고 이게 또 확정이 돼야 돼요. 자, 농업에 가져 있는 우리가 농촌 농업 다원적 기능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이제 앞서 이제 했죠. 다뤘습니다만은 생산적 기능은 잘 활용하고 있죠. 다수학을. 그런데 치유적 기능은 전혀 못 쓰잖아요. 지금 치유적 기능을 하려면 사옥으로 판다고 해야 된다. 치유적 기능을 하려면 그게 제가 이제 앞에도 소개했으니까요. 그래서 해결 대안은 뭐냐? 수익률이 50에서 90%는 돼야 된다. 도둑놈이죠? 아닙니다. 이게 해야 올바른 농업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농이지 않습니까? 영선이지 않습니까? 빌딩 사자는 거 아닙니다. 예금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죠. 계속 농업은 해야 하고 농촌에 농업인으로서 농민으로서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떠나는 듯은 안 된단 말입니다. 지속이 되려 그러면요. 최소한도 유지할 수 있는 뭐 오늘 신문 보니까요. 귀농해가지고 뭐 3,600만 원요 1년 번다고요? 그럼 소득 올려서 다 빼고 나면 얼마 남을까요? 어떤 분이 댓글 그렇게 달았더라고요. 제가 잊지 못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하더라고요. 공과금 내는 수익만 나오면 내가 안 떠난다고 농촌. 그만큼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청년농이나 초농이 우리가 지금 정말 영세농 있죠? 3억 가지고 들어가 봐야 1000평에다가 뭐 시설하면요 2, 3억 들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이거든요. 자, 2, 3년 동안 뭐 그래도 운영 자금도 까치 해가면요. 제주도는 10억 가져야 되고 웬만한 데도 2억 3억 하면 딸랑거립니다. 딸랑이에요 딸랑. 그건 뭐 누구나 다 얘기하는 거니까요. 한 5억 가져야 어느 정도 몇 년 버티죠. 자, 명품 농산물도 이제 필요하다. 명품 농업도 필요하다. 자, 농부 자본으로요. 적은 생산량이지 않습니까? 소농이니까.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건 소농 기준으로 많이 얘기하죠. 저거 영세농으로 해. 특히나 더. 농매 가능한 방법이 바로 뭐냐? 명품 농업 기술입니다. 그게 4그룹과 5그룹 같은 기술로 해서 이런 명품의 치유 농산물로 생산해보자. 명품 농산물이죠. 이쪽에 우리가 지향할 필요도 있다. 제가 뭐 앞에도 몇 번 이제 세 번째 소개합니다만 이런 가방도 있지 않습니까? 2만 원짜리도 있고 뭐 100만 원짜리도 잘 만든 명품이 될 수 있고 2만 원짜리 명품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뭐 이건 중국의 뭐 사람들이 팔리는 뭐 1억 5천만 원짜리 가방 이제 사진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각자의 명품은 뭐냐? 품질과 기술 아닙니까? 어느 쪽을 명품을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가방을 쓸 때는 1억 5천짜리가 명품이라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건 뭐 1억 5천이다 해서 팔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품질이고 기술이고요. 기술이야 품질이 나오고 품질이 됐을 때 이 명품이 되는 거니까요. 1억이란 가치가 이렇게 나오는 건데 우리가 농업도 이런 쪽으로 한번 목표를 세워봐야겠다. 이건 도전할 청년들이 누군가가 귀농하시고 이런 꿈을 꾸신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뭐냐 계속 저도 제가 가진 내용 가지고 계속 이제 소개할 것이고요. 뭐 없으면 뭐 중단해야죠. 뭐 이것도 낭비니까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되게 바쁘거든요. 대충 5시 일어나가지고 어디 가서 뭐 10시 잠잘 때까지 정말 시간이 바쁘거든요. 하는 일이 많고요. 하는 일이 뭐 놀고 운동하고 먹고 농사짓고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이거 좀 신뢰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10,000원, 50,000원짜리 가방 차는 소비자도 있고요. 10만 원, 100만 원 차는 소비자도 있지 않습니까? 가방. 그리고 1,000만 원, 1억짜리 가방 차는 소비자 이쪽 시장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뭐 요새 직장인들도 1,000만 원짜리 가방 들고 다닐 정도 1년 뭐 2년 모아서 1,000만 원짜리 가방 사가지고 들고 다닌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10,000원, 10만 원 소비하는 농산물은 넘쳐요. 포화 아닙니까 지금? 근데 1,000만 원, 1억 원에 소비하는 농산물은 왜 없을까요? 우리가 한번 던져보자는 겁니다. 어떤 분은 욕할 거예요. 욕해도 저는 얘기할 겁니다. 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그 지향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하는 건데요. 치유 농산물 필요하죠. 있다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건 그분들의 기준이고요. 이 그룹 생산에 가서 뭐 치유 농산물이다 하는데 뭐 제가 무슨 아니다 하겠습니까? 뭐 싸울 일도 아니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4그룹과 5그룹의 이런 유해독이었습니다. 이런 어 자연과 흙의 영양을 담아낸 농산물, 이런 그 재료를 만든 음식,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자, 오늘도 목소리가 커졌죠? 죄송합니다. 자,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계속 나갑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복합 영농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소농은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이제 체험 어떨까 할 거냐. 그거 끝나서 이제 반농사도 다루고 가축 키우는 것도 다루겠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가축 닭사육에 대해서 뭐 질문이 들어오고 전화 어쩌다가 안 받는데 받았다가 정말 안타깝습니다만은, 자, 오늘도 끝내고 다음 시간에도 이제 뵙기로 하고요.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